한국 백만인클럽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장교양 기관 운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백만인클럽과 실버피아 온라인이 제공하는 장교양 기관 시설급여 평가 지원 시스템인 롱텀 퀄리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www.silverpeaonline.com 사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피아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그 메뉴바 위쪽에, 여기 메뉴바 위쪽에 2021년 시설 정기평가 지원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longtermquality.com 사이트, longtermquality.com 사이트인 노인요양시설 평가 준비를 위한 품질관리 A+ 플랜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 메뉴바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올리면 초대 글부터 시작해서 평가 준비 10개명, 2021년도 평가 자료실, 2021 평가 개요, 상세 평가 지표, 2021 평가 동영상, Q&A 게시판, 문의처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먼저 시스템의 간략한 구조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고 이어서 세부적으로 각각의 평가 지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글에서는 2021년도 노인요양시설 평가를 위한 준비, 한국 백만인클럽이 앞서갑니다는 슬로건을 놓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새롭습니다. 우리는 더 낫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항상 뭔가 다르게, 뭔가 새롭게, 뭔가 더 좋게 만듭니다. 지금 장교양기관 13년째입니다. 13년 동안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의 그 평가를 거쳤는데 그 평가를 거치는 동안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의 차이에 대한 평가 지표에 대해서 차이가 없는 것, 이런 불만들이 많이 노출됐었죠. 그래서 2018년도 평가부터는 그 평가 지표 수도 거의 한 90 몇 개에서 45개 또는 48개로 줄었다가 금년도 2011년도 평가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은 50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48개 평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평가의 역사라든지 왜 품질관리 서비스가 필요한가 하는 것들, 그래서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걸 지향하고 또 질평가 등급이 연속으로 불량 등급 D2를 받는 기관은 지정지에 따라서 퇴출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 품질 관리 현상 진단이라는 도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 장교양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돕는 일환으로 이 롱텀 퀄리티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칼럼은 평가 준비 10개명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평가를 위해서 꼭 우리가 사전에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지켜야 될, 준수해야 될 것들을 10개명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물론 이 내용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2021년 시설급여 평가 자세 ABC, 어떤 자세를 갖췄으면 좋겠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그런 칼럼입니다. 다음 2021년도 평가 자료실에는 노인요양시설 평가 지표 자료실이라고 해서
2021년도 시설급여 평가 계획부터 노인요양시설 평가 매뉴얼 전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평가 매뉴얼 전문, 그 다음에 2021년도 시설급여 평가 대상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하는 내용들과 함께 주기별 품질관리표, 그 다음에 면담 예상, 우리가 이제 면담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죠. 그 면담 예상 Q&A, 어떤 내용들이 질문이 되고 답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현장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유무선 질의를 하는데 그때 대상이 되는 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올 겁니다. 그리고 2021년 노인요양시설 평가 매뉴얼 Q&A는 아직 공단에서 제공되진 않았지만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2021년 초에 노인요양시설 평가 매뉴얼 평가 Q&A가 만들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단이 기관 운영 서식을 제공하는데 그 공단이 제공하는 기관 운영 서식도 여기서 모두 볼 수 있고, 또 종이 서식이 아니면 이런 케어포라든지 그런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면 서식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런 기관과 아직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종이로 하는 기관들은 각각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동영상은 면담 과정에서 급여 제공 지침이라든지 노인학대, 이게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나 직원들이 암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편리하게 그 신체 구조를 이용해서 급여 지침의 종류라든지 노인학대 종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 실제로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인데, 벌써 이 2018년도부터 이 자료가 있었는데 그 거의 한 2만 3만 시청률을 보이고 있더군요. 굉장히 히트친 그런 동영상입니다. 그런 내용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 2021년도 노인요양시설 평가를 위한 모든 자료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더 많은 자료들을 이 자료실에 PDF 버전으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많은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칼럼은 2021년도 평가 개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칼럼은 평가계획 요약. 이번 시설급여 정기평가는 대상이나 적용 기간, 평가 선정 방법, 평가기관 선정 방법, 그리고 연도는 2022년도, 설치된 시설은 2023년도에 평가받게 되겠죠. 그래서 2019년 12월 30일 1일 이전 설치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는 2019년 자료와 2020년 자료, 그 다음에 평가 시점까지 2021년 자료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일정 통보는 제1차 상하반기 일정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도 하반기에 평가를 한다고 통보가 왔고, 그 다음에 2차에는 구체적으로 평가 예정일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그 다음에 상반기면 상반기 언제 평가를 할 건지 7일 전까지 통보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이런 정기평가계획 요약을 해놨고, 그 다음에 평가지표 구조는 평가별로 지표가 쭉 50개 지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평가 방향, 평가 기준, 평가 척도, 지표 적용 기간, 평가 기준에 따른 확인 방법, 그리고 근거 법령 정보를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평가 준비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고, 또 이 근거법령 정보를 상세화하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평가 매뉴얼만 놓고 구체적으로 법령을 찾아보지 않아도 어떤 이슈에 대해서
기관을 운영하는 이슈에 대해서 관계된 법령을 법 조항까지 잘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법의 체계에 따라서 노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또는 장교양보험법, 장교양보험 시행규칙, 그 다음에 고시, 노인복지사업 안내회 등 법령 기준을 제시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평가 방법 유형도 과거 문서로만 보던 걸 기록물, 전산, 유선, 현장, 관찰, 면담, 시연의 방법으로 각각의 이제 점수를 매겨서 보고 있는 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평가 지표를 이해를 하다 보면 굉장히 난해한 것이 있습니다. 5호 조건이라고 해서 뭐뭐이나 뭐뭐라고 하는 5호 조건은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할 때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지역 구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반기별 1회 이상 제공한다. 그래서 가족이나 지역 구민 또는 지역 주민이죠. 이나라는 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지역 구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고, 또 AND 조건이라고 해서 뭐뭐과 뭐뭐, 또 뭐뭐 및 몇몇, 이것은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노인 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한다. 게시하고 수록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뭐뭐 이상, 뭐뭐 경우, 모든 이런 걸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데, 조건을 만족할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충분 조건이 해당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그냥 사람들 이상이라는 말들은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있는데 1회 이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미니멈 1회고 그 이상 하시면 되는 거죠. 모든 보호자에게 제공하며, 그것도 충분 조건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일부가 아니라 모든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연도를 제시할 것이 있는데, 연 1회 이상,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하시면 되죠. 그 연 1회의 회계연도 개념에 대해서 그 평가 지표에서 5호 조건, AND 조건, 충분 조건, 회계연도 조건을 잘 이해를 하셔야 이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 평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요양시설은 50개, 그 다음에 공생은 48개의 지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노인요양시설에는 있는데 공생에는 없는 게 어떤 거죠? 그런 것은 무엇일까요? 인력 추가 배치가 있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는 공생에는 없죠. 노인요양시설에만 있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나 자원봉사자, 의료 폐기물, 사례관리, 프로그램, 상담실은 각각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시설 과정이 이렇게 다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 각 지표의 수라든지 번호는 같은데 그 내용들이 좀 바뀐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신설된 것은 지표 11번 직원 권익보호,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라는 것이 신설이 되고, 종사자 권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27번 가족 및 지역사회 교류, 이것도 신설이 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된 것도 주로 감염관리 활동이라든지 지역사회기관 자원 활용, 기능회복훈련, 감염병 관리, 야간 보호, 통합적 사정, 급여적 수립 및 제공, 이런 것들이 내용이 좀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만 평가를 잘 받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이제 계속되는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코너는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와 그 종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이것을 복합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전산 시스템 이용 경우는 모든 종사자는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사용호가 있어야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번호 하나만 가지고 모두 동시에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종사자가 개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전산 평가를 진행할 시 그 평가자 요청 시 근거 화면의 제시를 위해 피검자는 자료 위치와 내역을 숙지해가지고 그 숙지를 하면서 간이 노트에다 마크를 해놓고 평가자가 지적하면 바로바로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산 평가 외에 서류로 심사를 받는 것은 별도 차례차례 준비를 해놓고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또 하겠지만, 이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는 마우스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자가 물어보는 것을 이런 피검자가 마우스를 움직여서 화면을 제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성질이 급하신 분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직접 자기가 마우스를 뺏어가지고 그 피검자한테 마우스를 뺏어가지고 찾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급적인 마우스권을 뺏기지 마라. 왜냐하면 막 그 내용을 어디 있는지 모르는 평가자가 마우스를 휘둘러서 막 보다 보면 이상한 데도 들어가고 정리가 안 돼도 들어가고 하면서 조금 뭐 잘 됐지만 조금 잘못된 그런 것도 발견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받다 보면 이제 물론 공단에 나와 있는 자료지만 정보를 게시해야 될 것들, 예를 들면 식단표, 피난 안내도, 근무 현황표, 프로그램표, 노인학대 정보, 운영 규정의 개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보 게시에 대한 거고, 비치 및 열람은 주로 운영 규정, 급여 제공 지침, 재난 상황 매뉴얼, 야간 근무 지침, 고충 처리 지침, 감염병 대응 체계, 기관 이용 안내서, 특별 진실 사용 수칙, 이런 것들이 비치 및 열람돼야 되고, 또 자료를 제공해야 될 것들, 수급자라든지 종사자에게 해야 될 것은 노인인권 지침, 급여 제공 계획, 급여 제공 기록지, 연계 기록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서식 정보는, 종이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년 10월 작성 서식, 여기 그 PDF 파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 공단 사이트에 아래 한글 자료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아래 한글을 다 보내드릴 거고요. 전산 서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케어포 등, 예를 들면 케어포 등 전산 프로그램 사용 시 종이 서식 없이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니까 매우 좋고요. 특별히 사회복지 판례연구소에서 사례 샘플이 담긴 평가 자료집을 5만원 상당으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찾으셔가지고 그쪽으로 구매 요청을 하시고, 한국 100만인 클럽 평가 지원 사이트, 지금 여기죠? 실버페어 온라인으로 들어가셔서 거기를 그 지원 롱텀 퀄리티를 들어가는 대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그 서식에서 주의할 점은, 제3기관에서 만든 서식을 재활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맞게 수정 보완하셔야 불이익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 주의를 하시고요. 이제 상세 평가 지표는, 이제 지표 요약 부분에서는 노인 요양시설 지표 1에서부터 50까지를 전부 다 이렇게 나열하고 있고, 공생도 1에서부터 48까지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지표가 어떻게 구분되는가, 또 점수는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세 지표의 기관 운영 파트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기관 운영에 이 홈페이지 평가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평가 지표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요시 해야 되고 운영 규정의 샘플이 나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케어포의 운영 규정 샘플일 수도 있고 가장 항상 A등급 맞는 기관의 샘플은 아래 한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경우에 요청을 하시면 이런 샘플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샘플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 주시면 운영위원회 회의록, 내부 공문, 반영사항, 운영위원회 회의록 서식 이런 서식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그 서식이죠. 예,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기관 운영부터 시작해서 환경 및 안전 부분, 환경 및 안전 부분 이렇게 특별 수칙, 그러니까 특별 침실의 수칙, 사용 수칙을 이렇게 사례를 해놨고 사례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일반적인 설명들, 중요한 설명들에 대해서 마크를 해놨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급자 권리 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자 권리 보장에 이렇게 기관에서 공개해야 될 그런 자료들부터 시작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죠.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급여 제공 과정에서 역시 각종 그 서식들을 전부 다 이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이 서식들은 구하는 대로, 원본을 구하는 대로 여기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멘트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Q&A에 나오는 것도 각 번호에 맞게 Q&A를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눈에 전부 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과정 뵀죠? 급여 제공 결과에서도 지금 그런 매뉴얼부터 그 다음에 그 서식들, 유치도널간 삽입률 뭐 이런 서식들을 배치를 해놨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 평가 동영상은 공단 시스템 long-term.or.kr에 들어가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 교육을 못하니까 2시간 7분짜리 동영상을 길게 해놨는데 그게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길어서 보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실버페어 온라인에서 6가지로 그 동영상을 구분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평가 개요 안내 동영상, 평가 개요 안내, 그 다음에 기관 운영 동영상, 환경 안전 동영상, 수급자 권리 보장 동영상,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과정 동영상, 마지막으로 급여 제공 결과 평가에 대한 동영상을 이건 공단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만 잘 봐도 평가를 준비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이 있고 이것을 잘 설명해 놨기 때문에 뭐 비싸게 외부 컨설턴트를 비싼 돈 주고 채용하지 않더라도 이 아까도 십계명에서 말씀드렸지만 매뉴얼의 글자 하나를 잘 이해를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공단에다가 문의를 하든지 또는 우리 한국 백만인 클럽 또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Q&A 게시판에서는 이제 각각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올 건데 거기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평가의 유의사항, 평가 시 유의사항이 들어오면 계속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죠. 여기다 해드리는데 2018년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자료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평가 Q&A, 평가에 대해서 질문이 오면 답변하는 사례, 그 다음에 평가자 횡포를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꼭 나쁜 일 하려고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자가 무리하게 피검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곳에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민원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 잘못된 얘기만 하지 않고 평가에 미담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참 잘했고 또 평가자가 참 친절하게 잘했다. 이제 이런 경우도 소개를 해주시면 여기다 다 이제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도부터 사용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기다 많이 올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쉽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마지막엔 문의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제목, 메시지를 통해서 입력하시고 보내기를 하시면 제가 받아보고 사이트에 올리기도 하고 답변도 해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회비를 잘 안 내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 리더들의 경비를 이용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도움이 되신 이 평가 지원 사이트가 도움이 되신다면 우리 한국 백만인 클럽 공식 후원 계좌인 국민은행 27093704007345 예금주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거기에 후원 회비 일시적 후원 회비라고 하죠. 우리는 후원금을 받는 조직이 아니고 후원 회비를 받는 정기 회비, 후원 회비, 일시 회비 이런 회비를 받는 조직인데 여러분들이 감동을 하시면 보내주시고 감동이 없으시면 안 보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여기 이제 약도 우리 현재 공공정책시민감시단 실버피 온라인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VR 힐링 공방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곳이 분당 정자동에 있는 정자 아이파크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도가 여기 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이제 소개해 올린 거고 다음 방송부터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평가 지표도 포함해서요.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특이한 점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교양 기관 지원 시스템 롱텀 퀄리티의 구성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